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살을 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60에서 75 사이가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황금기를 맞이하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살 50대입니다. 50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시기입니다. 공자께서는 이 나이를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즉 지천명, 지天命이라 하셨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네 삶을 보면은 지천명은커녕 당장 내일의 먹고 살 걱정과 자식 뒷바라지, 그리고 노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50이 넘어서도 여전히 타인의 눈치를 보고 남들의 잣대에 맞춰 허덕이며 살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당신의 남은 삶에서 고통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당신의 후반전은 눈물로 채워질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50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기 위한 제2의 탄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소중한 시기를 미루는 습관으로 망치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다 키워놓고 돈만 조금 더 모아놓고 퇴직만 하면 이런 말들로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수많은 사람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인품의 향기가 짙어져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고 평온한 노후를 보냅니다. 반면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고집만 세워지고 외로움과 빈곤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50대에 자기 자신을 마주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달리고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으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깊이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깊은지, 내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텅 빈 강정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불안과 허무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동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혼자 남겨지는 시간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깨달은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돈, 명예, 자식의 성공은 결국 내 영혼의 평안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후반전의 삶이 찬란해지기를 바란다면 이제는 시선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외롭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 괴롭고 다가올 노년이 가난할까봐 밤잠을 설친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겪어본 삶의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50대에 바로잡지 못한 습관과 마음가짐은 60이 되고 70이 되면 굳어버린 시멘트처럼 바꿀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남은 생을 찬란하게 빛내줄 3가지 열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오래 살기 위한 비결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품격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늙어가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의 경험을 담아 여러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일러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찬란한 후반전은 바로 오늘 당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인생의 후반전이 찬란해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설적이게도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50살이 될 때까지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내 집 마련과 앞날을 위해 무거운 짐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쉼없이 달려왔지요. 그런데 여러분, 50이 넘어서도 그 짐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책임감이 아니라 자신을 옥죄는 사슬이 됩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가장 안타까운 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의 성공을 곧 나의 성공으로 착각하고 자식의 인생에 끝까지 개입하려는 부모들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 한마디는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노후를 망치는 독약이 됩니다. 이제는 자식을 내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한 인간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비워내야만 비로소 자식과 나 사이에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후반전을 평온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관계의 허울을 비워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자산이라 믿으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느라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고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으면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지 않는 사람들, 만나고 나면 마음이 허전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인맥을 넓히느라 시간을 쓰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의 고요함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을 품을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입술의 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이렇다며 훈수를 두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내 지혜를 뽐내고 싶을 때 한 번 더 입을 닫으십시오. 1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깊은 경청이 당신을 더 품격 있는 어른으로 만듭니다. 말을 비우면 그 자리에 사람들의 마음이 담깁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으려는 마음, 내 과거의 영광을 알아달라는 그 조바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의 얼굴에는 인자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미소가 깃들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잠시의 만족을 줄 뿐 늙어가는 육신과 외로운 영혼을 달래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낡은 옷 한 벌이라도 깨끗하게 입고 주변을 정갈하게 정리하며 사는 소박한 삶이 훨씬 더 높은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거짓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하나씩 놓아줄 때 비로소 빈손이 주는 가벼움과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이걸 놓아버리면 내 인생에 무엇이 남을까라며 두려워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워낸 그 자리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억지로 움켜쥐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 옆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후반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50은 버리는 연습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내 마음의 창고에 쌓인 낡은 감정들, 미련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원망을 하나씩 꺼내어 버리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또한 나를 갉아먹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만들기 위해 그 무거운 마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길을 나설 때 당신의 뒷모습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100년의 세월을 통해 배운 후반전의 첫 번째 공부입니다. 50살이 넘으면 몸 여기저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거울 속의 주름은 깊어지고 기력은 예전만 못하지요.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인생의 내리막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노인이라 규정짓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 넘게 살아보며 확신하는 것은 몸은 늙어도 정신은 늙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정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맑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후반전의 삶을 알찬란하게 만드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멈추지 않는 배움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부란 젊은 시절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부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맛본 50대부터 시작됩니다. 젊었을 때의 배움이 출세와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 나이의 배움은 내 영혼을 구원하고 삶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가 100살이 넘어서도 매일 책을 읽고 강연을 다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 낡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낡은 물건은 버려지지만 깊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떤 노인은 입만 열면 옛날 이야기나 남의 흉을 보느라 바쁘지만 어떤 노인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에 몰두하며 눈빛이 반짝입니다. 누가 더 매력적이고 행복해 보입니까? 지혜가 없는 나이 들면 그저 고집스러운 노역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것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그 겸손함이야말로 50 이후에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갑옷이 됩니다. 배움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을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먹고 사느라 바빠 뒷전으로 밀어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보십시오.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한 페이지씩 읽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 혹은 악기 하나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뇌를 깨우고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치매와 우울증이라는 그림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특히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사색의 배움입니다.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가 살아온 삶의 조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왜 그토록 아등바등 살았을까? 내게 남은 시간 동안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최고의 공부입니다. 이런 사색이 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에게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단단한 내면의 주인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새로운 기계나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니 나 같은 늙은이가 뭘 배우겠어? 라며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소외시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노력하십시오. 손주들과 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사람은 결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배움에 몰입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기와 위험이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체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쇠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마음의 밭을 일구는 일은 오로지 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배움을 포기한 채 그저 세월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인생의 짐이 되지만 끊임없이 지혜를 갈구하는 사람은 인생의 보배가 됩니다. 50살 이후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펜을 쥐어보십시오. 당신의 뇌가 깨어나고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할 때 당신의 후반전은 그 어떤 청춘보다 더 뜨겁고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100년의 길 위에서 발견한 늙지 않는 영혼의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그러운 마음과 고마워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수만 명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말년이 평안할지 아니면은 고통스러울지는 그 얼굴에 나타나는 인자함을 보면은 알 수 있었습니다.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얼굴에 날 선 기운이 감돌고 작은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없습니다. 50대는 이제껏 쌓아온 옳고 그름의 잣대를 조금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따져 묻는 것이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넓은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결국 불화살이 되어 나 자신의 건강과 운을 갉아먹습니다.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무시하더라도 똑같이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바다는 온갖 더러운 물이 흘러들어와도 말없이 다 받아내어 정화합니다. 그 깊고 넓은 바다와 같은 침묵이 바로 어른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나 덕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내뱉는 말 한마디, 누군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 하나가 차곡차곡 쌓여 내 후반전의 운명이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고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이들은 대개 과거에 자신의 고집만 내세웠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가까운 가족과 배우자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고맙다, 미안하다, 참 애썼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이 짧은 말들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마워하는 마음은 후반전의 에너지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잃어버린 것들에 집중합니다. 사라진 젊음, 줄어든 기운, 예전 같지 않은 지갑 사정을 한탄하며 살지요. 하지만 한탄은 더 큰 불행을 불러올 뿐입니다.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늘 고마워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삶이 순탄하게 풀리고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면 남부러울 것 없이 가졌어도 늘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차고 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숨 쉴 수 있음에 고마워하고 소박한 밥상 앞에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영혼을 맑게 씻어내고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특히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꼭 돈이 많아야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길을 비켜주는 여유, 누군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배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세상에 큰 선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 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저 사람은 아직 마음이 아픈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지요. 그를 용서하는 것은 그가 예뻐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품고 살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의 기운은 탁해지고 웃음 짓는 순간 당신의 운은 밝아집니다. 여러분, 후반전의 풍요로움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마음의 넉넉함에서 나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애쓰기보다 부모님은 참 너그럽고 따뜻한 분이셨어 라는 기억을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고마웠던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소한 연습이 당신의 얼굴을 바꾸고 당신의 앞날을 빛나는 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이제는 욕심을 채우는 손이 아니라 남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따뜻한 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걸어온 길을 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워내고 배우고 너그러워지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완성입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은 마치 커다란 그림 하나를 완성해가는 과정과 같더군요. 젊은 시절에는 화려한 색깔을 칠하려고만 애썼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여백의 아름다움과 은은한 뒷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것을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나무도 가을이 되어 잎을 떨어뜨려야만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이 시들어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내면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제가 100살이 넘은 지금 거울 속에 저를 보면 참으로 평온함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의 팽팽한 얼굴보다 수많은 풍파를 견뎌내며 만들어진 지금의 깊은 주름이 저는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제가 배운 지혜와 인내와 사랑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후반전의 삶이 찬란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결국 잘 죽기 위해 잘 살아야 한다는 말과도 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꺼내기를 무서워하곤 하지요. 하지만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 하루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뱉은 말이 내 마지막 유언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살면 누구를 미워하거나 탓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 주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늘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긴다는 것은 젊은이들처럼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배우자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아보는 것, 창가에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에 미소 짓는 것, 그리고 나 자신에게 참 잘 살았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주는 평화로움을 뜻합니다. 이런 소소한 기쁨들이 모여 당신의 노을을 황금빛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노년의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두어도 늘 춥고 배고픈 법입니다. 반면 마음의 곳간이 넉넉한 사람은 맑은 물 한 잔에도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풍요를 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걱정과 불안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온과 지혜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몫입니다. 저는 이제 저 먼 길을 먼저 가고 있는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들은 한결같았습니다.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용서할 걸, 조금 더 웃으며 살 걸. 저는 여러분이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50살 이후의 시간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덤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가장 아름답게 꽃필 수 있는 진짜 인생입니다. 절대로 늦었다고 생각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100살의 노인인 저도 오늘 새로운 무언가를 꿈꾸며 눈을 뜹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의 방을 정리하고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후반전은 이미 찬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배우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 훗날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이 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앞길에 평화와 안식이 늘 함께하기를 100세 노인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